여러분 곁으로 다가가는 스페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어떠셨는지요? 그럼 이번 주 스페이스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재포장금지 시행 준비 중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과대포장금지법이 마치 1+1 포장금지처럼 해석되기도 했죠. 실제로 미디어를 거치면서 원래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해석되기도 했고요. 그동안 과대포장금지법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통상적인 판매 단위 정의와 바코드 부착 여부의 구분, 외뜨지는 허용되는가 등. 그런데 말입니다. 엊그제 우유를 사러 갔다가 새로운 컨셉을 발견했습니다. PP 단일 재질의 띠지에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띠지와 우유 팩바닥이 붙어있어 들기도 편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면 규제의 풍선 효과는 피할 수 없겠지요. 10월부터 의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 의견과 질문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실까요? 혹시 외출하지 않고 택배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계시진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소비자들은 폐기물 절감을 위해 플라스틱 용기 반납운동을 펼치고 있죠. 유업계도 환경을 사랑하는 소비자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하고 다양한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행보에 역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HMR과 밀키트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판매량과 함께 재활용품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밀키트는 보존이나 조리의 편의성과 관계없이 미관상의 이유로 개별 포장을 고집하거나 단순히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용기를 굳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들 하죠? 변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택배를 시키면 가장 거추장스러운 폐기물이 뭔가요? 저는 스티로폼이 가장 싫더라고요. 사이즈도 크고 가정에서 분쇄도 힘들거든요. 스티로폼 포장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로 균사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버섯의 뿌리 구조로 성형이 용이하고 내구성, 단열성, 내화성이 강해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의 대용 포장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균사체는 거푸집 내에서 3일 정도면 제품이 완성되고 가정용 퇴비에서 한 달 내로 생분해까지 가능해 재활용 시설로 모을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2020년 조사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의 40%를 차지하는 포장재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신소재로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소주병 하면 어떤 병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특정한 모양과 색이 떠오르실 텐데요. 소주업체들이 공용병 재사용 활성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소주 공병 공용화 자발 협약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에서 다른 형태의 소주병을 채용한 진로이즈백을 출시하고 누적 판매량이 1억 병을 돌파하면서 타사로 흘러들어가는 이 형병이 늘고 따로 분류하기 위한 인력, 시간, 공간이 사용되면서 기존의 재활용 시스템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급하게나마 업체 10곳에서는 이 형병과 공용병 1:1 맞교환 원칙에 합의했지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은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업체들은 뿔이 나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전보다 다양해진 소주병 디자인을 볼 수 있겠지만 친환경 정책으로부터는 조금 더 멀어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